학생자치 네트워크 스트리밍에 성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네,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뜨거운 환호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아선님, 학생자치 네트워크에 관해 많은 관심이 있다 들었는데요. 아선님이 생각하는 학생자치 네트워크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학생자치 네트워크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서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들의 아름다운 움직임이라 생각해요. 재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학생 자치 네트워크란 한 그물을 벗어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합동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물이라고요? 지금 당황하셔서 아무 말이나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저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아, 그럼 깊은 뜻이 있었군요. 당연하죠. 그럼 우리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죠.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의 축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와 뜨거운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자치 네트워크 정기 모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시교육청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마침 또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교육부와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학생자치를 말하다라고 하는 토론회가 여의도에서 있어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함께 토론을 하다 왔는데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오늘은 아주 학생자치의 날인 것 같습니다. OECD 교육 2030 미래교육과 역량 프로젝트에서는 교육과 학습의 능동적인 존재로 학생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성취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 학생자치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의미 있는 소통과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바쁘신 와중에도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재성님, 혹시 학자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학자네요. 학생 자신감? 네? 네, 그런 거 아니고요. 학생자치 네트워크입니다. 재성님과 저도 학자네 구성원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마 많은 학생분들께서도 저처럼 학생자치 네트워크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학생자치 네트워크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부지역 학생자치 네트워크 대의원인 최수환 학생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해볼까요? 최수환 학생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지역 대의원 최수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등학교 학생자치 네트워크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자치 네트워크란 인천 관내 126개 고등학교의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중심으로 결성된 학생자치 연합 모임입니다. 2018년 제1기로 출범하여 2021년 현재는 제4기 학생자치 네트워크가 운영 중입니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그리고 강화 총 5개 지역에서 활동 중이며 4기 지역별 대표 1명과 지역별 대의원 3에서 5명, 총 28명의 대의원들이 활동 중입니다. 저희 네트워크의 커뮤니티로는 카카오톡과 밴드가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누적된 회원 수는 총 345명입니다.
저희 학생자치 네트워크의 임기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이며 지역별 대표자들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 학생자치 네트워크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초 코로나로 인해 등교가 중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당시에는 생소한 플랫폼이었던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하여 교육감님과의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저희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메모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려고 하셨던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학교별로 진행한 온 오프라인 학생자치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온라인 학생자치 공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학교에서 참석을 해주었으며 참석해준 학교들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였습니다.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저희는 관련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문구 제작, 사행시 제작 등의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학교 학생의 주도하에 기념사진 촬영,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등교맞이 행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희는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 굿즈들입니다. 이 굿즈들은 저희가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하여 거기에서 선정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학생의 의견을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행사로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에서는 매년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을 내부 심사와 다양한 평가를 거쳐서 교육청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안된 8개의 정책도 올해 모두 교육청의 정책으로 반영되었으며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학생참여위원회 주도로 지난주에 실시되었던 기후위기, 생태환경과 관련한 정책 포럼에서도 저희 학생자치 네트워크 임원들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자치 네트워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학생자치 네트워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활동해주고 있는 학생자치 네트워크 학생들에게 저희 함께 응원의 박수를 쳐볼까요? 네, 정말 훈훈한 현장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1부의 메인 행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과 함께하는 이신전심 게임입니다. 네, 다들 이신전심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짜장짬 하나 둘 셋 짜장. 저희는 중국집 가면 큰일 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학생 자치에 대한 질문으로 교육감님과 함께 이신전심 게임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코너의 진행은 북부지역 학생자치네트워크 대의원인 이승준 학생께서 맡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승준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감님과 함께하는 이심전심 게임 사회를 맡은 저는 인천 상정고등학교 2학년 이승준입니다. 학생들과 교육감님이 과연 마음이 통하는 사이인지 아니면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이인지 알아보려고 비 오는 오늘 제가 산 건너 물 건너 비 맞고 오늘 교육청에 달려왔습니다. 사실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생각하느라고 어젯밤에 설레서 잠 한숨 못 잤거든요. 사실 지금도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고 있는데 마이크 통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죠? 혹시 교육감님도 저처럼 어젯밤에 막 설레서 잠 못 주무시고 그러셨어요? 예,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오늘 우리 학생들하고 코로나19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어떤 어려운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들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조금 잠을 아니 벌써부터 학생과 이렇게 마음도 잘 통하시고 어제 밤도 똑같았는데 오늘 이심전심 프로그램이 너무 일찍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걱정되는데요. 이번 이심전심 프로그램의 의견 수렴은 인천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의 응답으로
바탕하여 구성 제작하였습니다. 걱정과 그리고 지루한 설명은 잠시 뒤로 이렇게 슥 밀어놓고 본격적으로 이심전심 프로그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학생의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전에 배포한 설문에 참여율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같이 준비하는 임원진들과 같이 일일이 읽어보고 많이 나온 4가지로 추려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은 무엇일까? 한번 열어볼까요? 사실 열기 전에 이렇게 열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교육감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의 생각, 학교 축제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캠페인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학생들의 생각과 이걸 보고 계시는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생각이 통했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교육감 여기 있는 거 뜯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는 다양한 캠페인이었습니다. 이게 맞았나 생각해 봤는데 아까 방역 캠페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육감님과 학생의 마음이 통한 게 아닌가.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순조롭게 나가는데 오늘 이심전심 프로그램 끝까지 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첫 번째로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캠페인 활동에 대해서 인상이 깊었다고 합니다. 피켓 들고 서 있는 캠페인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죠, 교육감님. 매년 같은 주제의 캠페인을 다르게 해석하고 준비하면서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캠페인, 그리고 그 느낌 때문에 캠페인이 가장 많이 인상에 깊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두 번째도 과연 교육감님이 맞추실 수 있을지, 하지만 물어보지 않고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두 번째도 오픈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두 번째는 세월호 추모 행사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죠.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처음에는 기억해야지 라는 캠페인이 이제는 앞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안전교육과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청의 마음과 그리고 학교 현장의 마음이 통해서, 그리고 교육감님과 학생들의 마음이 통해서 두 번째로 인상 깊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도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아니 기억하는 걸 넘어서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안전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을 주었고 또 안전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안전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각인시켜 주었던 아주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금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안전 체험관의 그 조형물 다시 한번 학생들의 안전 교육을 위해서 전국 최대 규모의 학생 안전 체험관을 오픈을 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완전하게 모든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런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한 최우선 그런 대응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이거 제가 책을 써야 되나 옆에서 막 엄청 적고 있었거든요, 교육감님.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안전 속에서 배움이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교육들을 실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교육감님과 교육청 그리고 학교와 학생이 마음이 통해서 이심전심이 딱 돼서 학교에서도 세월호 행사를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교육감님 혹시 고등학교 때로 생각을 돌리시려면 몇 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셔야 되죠? 조금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넘어가셔 보셔서 축제 때 혹시 고등학교 축제 기억나시나요? 학교 고등학교 축제? 저 안타깝게도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축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수학여행 갔던 기억이 가장 납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페스티벌. 이게 우리들이라고 해야 되나?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학생들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바로 학교 축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마지막,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냐라는 마지막 답변에는 오늘의 우리가 있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노력해 주시는 바로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4가지 인상 깊었다고 했는데요. 전 축제 때로 가려면은 중학교 3학년 때가 마지막 축제라서 제가 사실 축제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조심해야지 하면서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올해는 또 온라인으로 같이 축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하며 뿌듯했던 적 있어? 라는 질문에 학생들이 또 답변을 해줬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교육감님에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감님 하시면서 언제 가장 뿌듯하셨어요? 제가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냈을 때 뿌듯합니다. 우리 무상교육이라든가 무상교복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되죠. 교육감님 저희 뭐 이렇게 미리 짜고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그죠? 그럼 교육감님 첫 번째 한번 오픈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맨 위에 있는 거. 네, 저희 절대 짜고 치는 거 아닌데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절대 막 짜고 하는 게 아닌데 저도 시민들이 투표해서 또 약속을 했잖아요. 또 학생회장들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렇죠. 아마 비슷한 공통점이 있었을 거예요. 네, 역시 학생들도 공약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약은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권자들의 약속이고 약속을 지켰을 때 그 뿌듯함 있죠, 교육감님. 그죠? 그렇죠. 그 느낌. 이야,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인천시 관내 학생들도 이 느낌 뭔지 아시죠? 이 느낌 우리들끼리 통한 거예요. 교육감님과 통한 거예요. 이게 이심전심입니다. 네. 세 번째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칙을 바꿨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학생만 또는 학부모만 교사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죠. 우리의 교육 공동체가 함께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다니기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변화와 시도가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아까 저희 다양한 캠페인 얘기했었잖아요. 다양한 캠페인을 했을 때 뿌듯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생 자치를 쭉 한번 훑어봤어요. 우리 이제 아래 있는 거 보기 전에 함께 이제 교육감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교육감님께서 학생 자치 정책을 펼치시면서 가장 뿌듯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서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잘 성장시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결정권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자기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흐뭇한데요.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학생회라고 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과의 소통, 협력, 연대 그리고 관계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가질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게 제가 뒤에 좀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긴 할 건데 이게 정책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또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그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뒤집어서 우리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우리가 펼쳐야 되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그 현장과의 소통 이것이 구체적인 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런 자리에서 제안되는 부분들이 곧 우리 인천 교육 발전의 그런 토대가 되는 정책이 되고 또 학생들도 그런 정책을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 학생자치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자치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 결정권과 책임을 가지고 민주적인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학교 안의 문제든 학교 밖의 문제든 이런 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자치와 분권의 시대로 나아가고 존중과 배려의 시민성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또 학생 자치가 그 학교 자치에 우리는 학생 자치를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느끼셨죠? 교육감님 좀 느끼셨죠?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거. 그럴 것 같았어요. 이게 이것도 교육감님과 제가 마음이 통한 이심전심이지 않았나 이렇게 마음 통했다고 생각해도 되죠, 교육감님? 아니 이미 뭐 말해놓고 세 번째 질문은 학생의 활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또 질문할 때마다 계속 교육감님한테 여쭤봐가지고 또 학생들이 서운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교육감님께 여쭤볼게요. 학생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얻었으면 또는 이런 걸 배웠으면 한다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가 중요하구나.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짧게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다라던가 또는 정책을 펼치시면서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학생 자치가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학생의 활동에 개선과 참여를 위한 그런 노력이 좀 더 이루어졌.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러고는 뭐 예산 지원도 있고 또 법적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 자치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교육청에 제안을 해주고 또 뭐 그런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그런 꿈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모아서 제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뭔가 일을 딱 자연스럽게 던져주신 것 같은데 학생자치 네트워크와 그리고 인천시 관내 있는 학생들이 학생자치 활동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교육청에 이야기하는 그런 역할을 조금 부여받은 것 같아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게 아니라 좀 어깨에 짐이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활동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나 또는 채울 부분들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뭐랄까 깊게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라던가 또 정책 백인 토론회 같은 재밌고 다양한 학생자치 활동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정책 백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이번에 이심전심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진행하면서 교육감님과 그리고 학생들하고 통하는 것도 공감하는 부분도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감님과 정말 격없이 이야기 나눈 교육감님과 함께하는 이심전심 프로그램이 스스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삶의 힘을 가진 민주 시민으로 자라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육감님과 함께하는 이심전심 프로그램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준 아시나요? 제가 최준 버전으로 마무리 인사드리려고요. 아쉽지만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그래서 이런 느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저는 인천 상정고등학교 2학년 이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교육감님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보면서 정말 즐거웠고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인천시 교육청이 더 나은 인천의 교육을 위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성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소감은 없으신가요? 그럼 한마디로 잠시만요. 네, 바로 전 이번 활동을 보면서 마치 그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교육감님과 이승준 학생분께서 한 마음으로 생각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
그 많은 악기들이 이제 한 음악을 위해 힘을 합치는 그런 오케스트라 관람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정말 멋진 말씀이시네요. 그럼 다음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부에서는 서부 지역 대표 김지원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 계속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1부 사회를 맡았던 인천고잔고 이하선, 인천 연수고 진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자치 네트워크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드디어 2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2부 진행을 맡게 된 작전여자고등학교 김지원입니다. 제가 2부 진행을 맡게 됐는데 1부 진행 맡아주신 승준님, 아선님, 또 재성님 너무 멋지게 진행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막 손을 떨 정도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긴장을 좀 풀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사전에 인천 학생분들께 받은 사연과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골라서 교육감님께 소개를 드리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번 순서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사연들이 와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바로 첫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교육감님,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초흥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때는 올해 스승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격주 등교 중이라 1학년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고 2학년 선배들은 모두 등교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바로 학교로 향해 2학년 선배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2학년과 1학년이 함께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일을 진행하기도 조금 힘들었고 번거로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얼른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9월에 전면 등교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전면 등교를 한다니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아서 좋지만 혹시나 방역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9월 등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작년에 격주 등교를 했는데 그거 정말 불편하고 번거롭기는 해요. 네, 근데 격주 등교, 그럼 교육감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 정말 힘 많이 들었죠. 벌써 1년 5개월 정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친구들과 마음대로 수다도 못 떨고 또 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을 당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또 공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가정에서 있는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또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 주도성 또는 주도적 학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한 친구도 있을 테지만 또 그런 부분이 낯설어서 시간을 또 흘려보낸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래도 우리 인천의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줘서 뭐 경기도나 인천에 비해서는 정말 우리 인천이 이 코로나 대응을 우리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도 대단히 큰 것이죠. 그렇게 해서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9월에 전면 등교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교육부에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6월 중순경에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로드맵이 이렇게 발표될 예정인데요.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전에 철저히 학교 방역을 준비한 후에 6월 14일부터는 1학기 내에 중학교 3분의 2 등교, 수도권입니다. 3분의 2 등교와 또 특성화고와 같은 직업계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6월 14일에
이런 부분적인 등교 확대, 또 7월 5일에 부분적인 등교 확대, 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9월 달부터는 이제 전면 등교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리두기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준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건 선생님이라든가 4월 초부터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제가 내일 백신 접종을 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내일 제가 먼저 맞고, 또 6월 7일부터는 유치원 선생님들, 또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 또 인력 지원하는 인력들, 또 돌봄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7월달, 8월달에 걸쳐서 고3 학생들과 모든 초중고, 유초중고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9월달 전면 등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6월 중순경에 발표가 될 것이고, 발표가 되면 학교별로 아주 자세하게 안내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등교 확대와 교육 일상 회복, 요것이 이제 지금의 목표입니다. 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방역 거리두기, 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철저히 함께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등교에 대한 로드맵이 6월 중순경에 발표된다면 같은 궁금함을 가지신 모든 학생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주신 학생분과 같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전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2학년이에요. 이제 2학년이 되어서 올해 학교 행사의 계획을 학생회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 탓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달 전쯤 시작했던 올해의 체육대회 준비가 있는데요. 정말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두 학년이 마주치지 않도록 경기를 기획해야 했고 최대한 접촉이 없이 감염 위험이 낮은 안전한 종목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큰 행사이다 보니 마냥 취소하고만 넘어갈 수도 없고 대체 어느 정도까지 조심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정말 너무 기획이 힘들었습니다. 애써 한 기획도 결국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미루게 되었지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학교에서 하는 행사의 틀이나 예시를 제공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신선하고 즐거운 행사를 학생회 학생들이 기획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제공되는 기준이 너무 모호한데 예시나 행사의 매뉴얼 같은 것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학교의 학생이신데요. 이제 저는 누군지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 일을 멋지게 잘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2단계 상황에서도 그런 체육대회를 기획하면서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와 잘 싸우면서 또 자기들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자칫 방심하거나 또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또 오만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는 1년이 넘게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경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교내 행사 진행이 가능하고요. 우리 교육청이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변경시키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역 당국에서 나오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제시된 방역 지침들이 상세하게 내려가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기획을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학교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것이 방역 지침에 어긋나는지 아니면 부합하는지 이것을 꼭 상의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는 체온 확인, 손 소독, 그리고 거리 두기. 이렇게 학교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 배려하면서 안전을 지키면 조금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손 씻기, 거리 두기,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뭐 행사하면서 뭐 간식 제공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는 다 지금 그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기획서를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게 방역 수칙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소규모로 더 간담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가능하니까 우리 꼭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잘 들으셨죠? 이렇게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고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에 새 질문이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 학교 매뉴얼을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해 주세요. 대신 학교 행사를 제외한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알고 싶다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이런 매뉴얼은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학교에서 안내가 돼 있지 않나요? 안내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가.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사연, 세 번째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실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번 질문은 익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 자습 시간에는 인터넷 강의를 열심히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싶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세한 방법을 몰라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저는 결국 인터넷 강의를 듣기 위해 휴대폰 무제한 요금제를 등록하였습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지내도 되겠지만 교실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학교에 설치된 와이파이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교육감님?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작년에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혼란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24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학교 일반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93%가 완료됐고 6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실까지도 확대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교육청 등록 없이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와이파이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학교에 따라서 와이파이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학교에서는 함께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건의해서 협의하시기 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한 그런 사용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럼 일단 와이파이기는 설치해 두었는데 사용에 대한 안내가 학생들에게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질문을 주신 익명님을 포함해 많은 학생분들께서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각 학교에도 문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시설에 관한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정수기 사용을 제한하니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 체육 시간이 끝나면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교무실에 물을 마시러 모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육감님? 정수기 사용이라든가 뭐 공기청정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여전히 500명을 오르내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수기로 학생들이 막 몰려들어서 거리두기가 안 이루어지거나 이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게 학생 자치 활동의 하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학생회가 나서서 그런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정수기를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건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모범적으로 극복하는 그런 학교 공동체들, 그런 공동체들은 학교 자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학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생 자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자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육감님 말씀처럼 이렇게 불편함을 저희가 학생 자치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고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핸드폰을 제출하고 있어요. 교칙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교칙이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나 검색해야 할 것이 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휴대폰을 가지러 교무실까지 갔다가 오면 쉬는 시간이 다 가버리고 결국 알지 못한 채 학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칙을 조금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휴대폰은 제출하지만 쉬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가지고 가서 검색하고 싶은 것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교칙을 바꾸어보자 싶은데 교칙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문제는 확실히 많은 학교에서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학칙 제정위원회도 있고요. 학칙 개정위원회라는 게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규칙의 제정과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또 학칙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에는 학생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발의된 안건이 학생과 학부모, 교원,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안도 마련하고 또 토론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생회에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견을 모아서 그런 발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학교 운영위원회는 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지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이제 대표가 가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낮에 이렇게 토론했던 것이 바로 학생들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적인 법을 마련하는 그런 토론회였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이제 뭐 학교 운영위원회 완전히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길은 열려 있어서 가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지금은 그런 절차를 활용해서 풀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와중에도 이렇게 적극적인 질문을 주시다니 정말 훌륭한 학생 자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교칙을 바꾸려면 여러 사람의 여러 의견을 듣고 또 시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니 학생 자치를 위해 힘쓰시고 있는, 그리고 힘쓰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공교육보다 사교육의 힘이 더 커지고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학습 격차 문제는 뭐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이고, 또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강화 문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뭐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갑자기 오면서
그런 기초학력 부족이라든가 또는 학습 간의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학생들의 등교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와 가지고는 이제 3분의 2 정도 지금 등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9월 달에 전면 등교를 해서 일단 학습 결손이 더 누적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한 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그 학습 격차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각기 좀 다를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1, 2학년 아이들이 학교 가는 날수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 대해서도 낯설고 또 읽기라든가 또는 세막이라든가 이런 연산과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학급별로 2교사제 두 분의 선생님이 들어가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주기도 하고 또 학교별로 그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다 이렇게 학교에서 진단검사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습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전에는 좀 소극적으로 그 활용이 됐었는데 이 코로나 국면에 와가지고는 학습 클리닉을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학교별로 그 학교에서 진단한 그리고 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학교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교육부라든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 코로나 국면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스스로 사고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아울러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2학기 전면 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방역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학습 격차를 더 깊이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많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안 마련된 거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전면 등교할 수 있게끔 많은 학생분들의 협조와 또 방역수칙 지키는 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사연이에요, 교육감님. 시간이 진짜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럼 대망의 마지막 사연과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산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온라인 클래스를 하던 중에 느낀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4월 어느 날 저는 온라인 클래스를 하던 도중 무언가 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해당 과목 책을 학교에서 챙겨오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제 잘못이었습니다. 잘 챙겼어야 했는데 챙기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매주 모든 교과서를 들고 나르는 것은 큰 불편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격주 등교를 하느라 매주 교과서를 들고 학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학교로 옮겼으니까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PDF 파일 등으로도 교과서를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혹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지침이 있나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3학년인데 작년에 저도 온라인 수업을 들었는데요. 교과서를 옮기는 게 그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질문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보니까 이 격세지감이 많이 느껴지죠. 우리는 가방을 들고 항상 다녔었는데 지금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다가 책을 두고 처음에는 어른들이 그걸 잘 인정을 못 하더라고. 어떻게 책을 학교에다 두고 다니냐 그랬는데 벌써 이제 시절이 많이 바뀌고 학교의 모습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격 수업 지원을 위해서 고등학교 인정도서 240여 책을 디지털 교과서 웹비어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또는 학생별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저작권이 발행사에 있는 검정 교과서, 국어라든가 수학, 사회과학, 영어 이런 과목들은 출판사가 무상교육을 동의한 경우만 제공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PDF로 직접 제공하는 부분은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교육청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워서 교육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뭐 협의가 잘 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텐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학생들이 궁금했을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가 제정되어 9월에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나 학생 인권이 덜 강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를 만든 취지는 학교가 이제 옛날보다 훨씬 다양한 구성원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또 학생들, 또 학부모들, 또 행정직원들, 또 교육감 공무직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이제 교육의 3주체 또는 어떤 분은 4주체, 거기에다가 또 지역 사회가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도 굉장히 중요한 배움터이고 또 학생들의 가르침을 주는 그런 중요한 주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5주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안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적 공동체로 이 학교가 운영이 될 것이냐. 저는 이제 그동안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수업 시간에 배워서 시험 봐가지고 뭐 100점 맞았다고 그래서 민주시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이 생활하고 선생님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삶의 공간이면서 배움터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존중과 배려의 그런 시민성 함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간을 유지하고 거기서 자기가 민주 시민으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체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가능하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구성원들끼리 모두가 다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만족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다 그 안을 만들다 보니까 아마 학생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영역에서는 본인들이 또 주장했던 것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쪽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인권 조례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보편적 가치다.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함께 합의해 나가는 정신 이런 부분에 이번에 인권 증진 조례에 그런 의미를 좀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 학부모님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번에 또 같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그런 처지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학생 자치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번에 그 가장 기본적인 합의의 정신이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확실히 많은 여러 입장의 의견의 타협점을 찾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교육청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계속 실시간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시간 질문은 시간상으로 여기서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질문들도 따로 검토를 할 예정이니까요. 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모든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셔서 그런지 모든 질문들이 다 알차고 또 유익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교육감님께서 해주신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보면서 아주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순서를 진행하면서 교육감님은 어떠셨는지 소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학생자치 네트워크 참여하는 정말 우리 인천의 그 학생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또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또는 주체로 서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질문 나온 내용들도 정말 아주 이렇게 구체적인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한번 같이 나와서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코로나 국면이 좀 완화되고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들이 좀 더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좀 원탁 토론회 같은 거를 해서 수백 명이 한번 같이 이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개선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냥 입시의 아주 치열한 그런 경쟁 이런 것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재밌어하는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르죠. 자기 속에서 뭐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 학생들이 배움으로부터 행복하고 배우는 것이 고통이 아니어야 되는데 때로는 배움이 고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면서도 행복하고 또 성장해서 직업을 가졌을 때도 행복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나이 들어서도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들하고 직접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만 일방적으로 제 얘기를 전달하지만 정말 방역수칙 우리가 함께 잘 지켜서 9월 달부터는 전면 등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된 행사는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께 직접 학생들의 의견을 전하고 또 답변까지 듣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오늘 행사를 봐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행사는 아마 잊지 못할 코로나 시대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교육감님께도 아마 인상 깊은 행사가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기대하고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행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해주신 교육감님 그리고 원격으로 봐주고 계시는 모든 참석자분들 감사하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부 진행을 맡은 작전여자고등학교의 김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